그러니까 오늘과 28일 양일에 걸쳐서 아무도 몰라주는 나만의 고통, 주위가 돌아가는 극한의 고통, 어지럼증의 진단, 치료, 그리고 관리 예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30년간 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어지럼증 환자의 진료 및 연구를 하다가 최근 어지럼증 없는 세상을 위하여 어지럼 전문 신경과 의원을 차린 신경과 전문의 이영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한 어지럼증, 가장 위험한 어지럼증인 이석증과 미니 뇌졸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지럼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저는 이 슬라이드를 사용합니다. 어지럼증과 두통은 사실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어서 환자로부터, 주위로부터 환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지럼증 두통은 매우 힘든 증상입니다. 그러나 일부에 있어서 어지럼증 두통,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아픈 건 다 있어, 내 때는 다 참았어,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 아가 좀 이상해, 이렇게 멘탈이 약해, 나도 참았는데 요즘 세대들은 참을성이 없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어지럽고 힘든데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더 환자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쓰는 멘트가 있습니다. 어지럼증 두통 진단의 핵심은 MRI나 CT, 어지럼 검사가 아니고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공감 능력, 의사가 얼마나 환자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경청으로부터 환자의 아픔을 느껴가는 과정, 이것이 어지럼 두통 진단 과정은 그래서 제가 명명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소통 예술이다. 제가 본 환자 한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지럼 환자로서 수년간 어지럼이 있은 상태에서 6번의 MRI를 찍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너무나 괴롭지만 자기의 고통으로 해서 주위의 가족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주기 싫어서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상처만 더 쌓이는 그런 것이 어지럼입니다. 특히 28일 날에 하게 되는 현대인의 마음의 병인 시민성 어지럼. 두 번째, 어지럼도 편두통이라고 말하는 편두통성 어지럼은 특히 이런 공감 능력, 의사의 공감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30, 40대 여성이 반복적으로 어지러울 때 반드시 편두통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편두통이 어지럼의 원인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조차 몰라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함께 사는 남편조차 몰라주는 것에 대한 환자의 서운함이 묻어나는 그것이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환자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이것이 경청의 자세가 가장 어지럼 진단의 핵심이고 이러한 어지럼 진단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더 많이 아는 의사가 환자의 질문을 유도해주는 이것이 바로 소통 예술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지럼의 재구성, 이 영화는 한때 2000년 초에 아주 히트쳤는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이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외래 베이스에 오는 어지럼 환자들은 대부분 어지럼 증상이 좋아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틀 혹은 3일 전에 생겼던 그 어지럼증이 어떤 형태인지가 의사의 머릿속에 재구성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따라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이런 소통의 자세, 병력 청취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때 병력 청취는 어지럼의 유형,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도 나오지만 어지럼도 품격, 격조가 있다 합니다. 어지럼의 결, 그리고 발생 상황, 여기서는 머리 움직임이 있을 때 나타나느냐, 머리 움직임이 없을 때 나타나느냐, 그리고 지속 시간, 어지럼의 시간이 초단위냐, 분단위냐, 시단위냐, 동반 증상, 오심, 구토, 어느 장애 등과 같은 각종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봄으로써 이미 외래 베이스에 올 때는 증상들이 많이 쉽게 내려갔어요. 결국은 수일 전에 경험했던 그 어지럼의 증상을 환자의 그 어지럼 증상을 자세히 물어서 그것이 의사의 머릿속에
재구성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서 하는 표현이 어지럽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어지럼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말할 때 실제 우리나라 말에 어지럼을 표현한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은 환자도 실제 어지럽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어지럼을 표현할 때 30초 이상 표현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어지럼 환자를 보면서 그만큼 어지럽다는 말을 의사한테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지러움은 정말 소통 예술이다. 환자와 의사의 공감 능력이다. 경청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어지럼도 품격, 격조가 있다고요? 어지럼의 격, 어지럼의 결, 어지럼의 품격이 무엇이냐? 첫째, 어지럽다는 단어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 어지럼. 이것이 주위가 움직이든지 내 몸이 움직이는 이 돌아가는 느낌의 어지럼. 이것을 현운갑니다. 현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지럼 중에서 현우를 호소할 때는 이것은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전정신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의 품격, 격조 중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천장이 움직인다. 내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런 현운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것은 환자로부터 얻는 병력이니까 환자로부터 적절한 질문을 유도해서 환자의 어지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작업. 이것이 소통 예술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고 아득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힘이 쭉 빠지고 앞이 가물가물하면서 넘어질 것 같아요. 이 실신전 어지럼입니다. 특히 오늘도 날씨가 매우 덥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열대화로 기후가 변해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즐겨 쓰는 용어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찜통더위에 찾아오는 불청객, 기립 어지럼, 일어날 때 느끼는 어지럼,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서면은 핑 돌고 어찌라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또 한편은 환자는 머리가 띵하고 맑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두통과도 혼동되죠. 어지럼과 두통이 유사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환자분들이 주로 걸어 다닐 때 누워 계시면 괜찮은데 걸어 다니면 몸이 흔들거린다. 무엇인가 안정감이 부족하고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 혹은 몸이 붕 뜨는 느낌, 혹은 구름 위를 걷는 느낌, 혹은 걸을 때 발이 땅으로 쑥쑥 꺼지는 마치 허당 짚는 느낌,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시민성 어지럼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거죠. 현대인의 마음의 병. 요건 제가 28일 날에 강조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말이 어두나고 손작업 같은 미세한 손운동이 안 되는 것은 손의 실조입니다. 그래서 어지럽다는 단어 안에는 아주 많은 개념이 있어서 이 개념을 잘 환자로부터 물어서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환자의 어지럼의 발생 상황과 어지럼의 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슬라이드인데, 어떤 환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어지러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유명한 이석증. 두 번째는 기립저혈압.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집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질병이죠. 하나는 귀의 문제, 이석증. 두 번째 기립성 저혈압은 혈압의 문제지만 환자는 다 같이 어지럽다 합니다. 일어날 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지럼의 결이 다릅니다. 이석증은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 기립성 저혈압은 앞이 컴컴하고 쓰러질 것 같고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 이 상태에서 누우면은 좋아지면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왜? 누우면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누워도 어지럼은 이석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지럼의 발생 상황이 어떻냐, 어지럼의 결이 어떻냐, 이것이 진단의 결정적인 겁니다. MRI, CT 아무리 찍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데 누우면 어떻냐요? 라고 한마디 물어보는 거. 그때 환자의 어지럼의 결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 이것이 진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유명한 양성 돌발 체위 어지럼증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석증은 요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의 하던 90년도 초만 해도 신경과에는 이석증이라는 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 의사들도 아는 만큼 보이고 그 당시에 환자들이 이석증이 없을 리가 없겠죠. 불과 30년, 40년 전의 일이니까 그만큼 이석증이 많았지만 저희들은 옳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석증은 전체 어지럼의 15%를 차지하고 60세 이상 어지럼 중에서 가장 흔한 어지럼입니다. 또한 이석증은 2명 중에 1명이 재발한 만큼 재발이 흔합니다. 흔히들 환자들이 제게 이석증 완치하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단 뒤에 나오지만 이석증 예방법은 있습니다. 단 이석증은 2명 중에 1명이 재발하고 그리고 이석증은 보통 1년 이내에 30%에서 재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흔하냐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평생을 살면서 누적 발생률이 10%, 즉 10명 중에 1명은 이석이 걸린다 할 만큼 이석이 흔합니다. 그러면 이석이라는 것은 한자로 기자 돌석자입니다. 기 안에 단단히 박혀 있는 돌, 귀 안에 있는 이석은 바로 칼슘, 돌 조각입니다. 우리가 치석, 담석, 요도, 결석은 관리를 못해서 생기지만 이석은 우리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머리 움직임을 센서하는 고마운 돌입니다. 일정의 관성작용을 해서 머리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고마운 돌인데 이 돌이 떨어져서 문제입니다. 요건 꼭 아셔야 됩니다. 5가지 동작. 이석증은 집에서 충분히 환자분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자고 일어날 때, 자려고 누울 때, 자다가 돌아 누울 때, 네 번째는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마지막엔 목을 뒤로 젖힐 때, 이 동작에서만 발생하고 제가 오늘처럼 강의하는 이런 앉아있을 때 머리 움직임이 없을 때는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흔할 때가 자고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자다가 돌아 누울 때는 어떤 의미냐 있냐면 환자분들 중에 종종 선생님 새벽에 자다가 뭔가 이상해서 깨세요. 대부분 이석증입니다. 왜? 우리가 자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약간 뒤척이죠. 옆으로 돌아 눕다가 이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개는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 대부분 치과에서 치아 시술하면서 의자가 뒤로 움직이죠. 이럴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개 앞으로 숙이는 대표적인 것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신발끈 매다가도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75세 여자 환자 전형적인 것.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어나는 거죠. 즉 자고 일어날 때. 즉 어지럼이 머리 움직임이 발생할 때 생긴다는 거죠. 갑자기 팽이 돌듯이 주위가 빙빙 도는 어지럼의 품격, 격조가 주위가 돌아가는 현운이 난 거죠. 세 번째, 가만히 누워있으니 좋아진다. 어지럼의 지속 시간이 1분 미만으로 짧다는 거죠. 다시 고개를 드는데 역시 머리 움직임이 생기니까 어지러운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바로 진단이 됩니다. 그러나 환자분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물어야지 제대로 답을 해주니까 많이 아는 의사가 많은 거를 물어야 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머리가 움직일 때마다 어지럽다. 어지럼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니까 어지럼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지럼의 발생 상황, 머리 움직임이 생길 때 일어나냐, 머리 움직임이 없을 때 생기냐. 두 번째, 어지럼의 결이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이냐, 어지럼의 지속 시간이 1분 미만이냐, 수분이냐, 수십 분이냐, 동반 증상으로 속 울렁거림이 있느냐. 이 네 가지만 물어보면 어떤 병도 대부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거는 치과 시술할 때, 그 전신 마취할 때, 미국에서 통계 처음 나올 때 전신 마취 후에 환자가 어지럽다 하니까 마취가 덜 깨 생긴 걸 오해하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누워있는 자세에서 이석이 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흔히 미장원을 가서 샴푸하죠. 샴푸하다가 이석증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치과에서 시술 받다가 어지러워서 제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석은 왜 생기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 귀 안에 평형을 잡아주는 고마운 기관들입니다. 중요한 건 세 개의 세반고리관이라고 위에 있는 상반고리관, 또 밑에 있는 하반고리관, 수평반고리관, 세 개의 반고리관과 두 개의 이석 조직이 있는데 특히 이런 타원낭이라는 주머니 모양에 있는 이 이석 조직에는 이석이 있습니다. 이석은 말 그대로 칼슘입니다. 이 이석은 우리의 관성작용으로 머리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고마운 돌인데 이 돌이 떨어져서 이 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조그마한 돌이 있죠. 이 돌은
이런 그 방골이관 안에 떠돌아다니는 돌, 이것을 방골이관 내에 있다고 관내 이석이라 합니다. 이것은 치료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아쉽게도 여기 불룩한 부분이 있죠. 요건 요런 상방골이관이나 각종의 세 개의 방골이관의 초입부에 보면 불룩한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 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젤리 같은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 돌이 들어붙어 보면은 이석이 오래 갑니다. 뒤에 나오지만 나는 왜 이석이 오래 갈까요? 라고 질문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팽대부라는 이런 불룩한 부분에 있는 애들이 좋아하는 젤리 같은 기둥에 돌이 들어붙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리 안에 떠돌아다니는 돌은 쉽게 치료되고 팽대부에 붙은 돌은 오래 간다. 그래서 이석이라는 것은 타원낭의 주머니 모양에 있는 돌이 빠져나와서 이 기 안에 들어가서 어지러운 신경을 깔짝깔짝 건드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석을 방골이관에 떠돌아다니는 돌을 원래 위치에 집어넣는 게 이석 정복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뒤쪽 방골이관에 있는 이석을 진단하는 법으로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 오른쪽입니다. 여기 오른쪽 뒤방골이관에 있는 돌을 오른쪽 45도 돌려서 눕히면 환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눈이 움직이는 안진이 생깁니다. 그러나 2분 미만에 좋아지죠. 그러면 돌이 들어간 방향의 역순으로 머리 위치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꾸면 방골이관 내에 있는 돌이 이동하면서 마침내 이석기관인 타원낭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것이 이석 정복술입니다. 그래서 이석 정복술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진찰실 안에서 수분 이내에 좋아지기 때문에 이석 정복술만 제대로 하면은 환자들이 주위가 돌아가고 머리가 맑지 않던 환자가 수분 이내에 바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광명천지를 얻었다 할 만큼 바로 좋아지는 아주 극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게 이석정이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간 신경의사를 살면서 가장 마음이 뿌듯할 때가 힘들어하고 구토하고 설사하는 이석증 환자들을 수분 이내에 진찰실에서 치료할 때 환자들로부터 가장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그런 이석증에 대한 오해에 대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했습니다. 흔히 이석증은 약으로 낫는 병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은 약으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뿐이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석 정복술, 이런 방골이관 안에 떠돌아다니는 돌을 원래 위치인 타원낭 쪽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머리 움직임의 변동을 시키는 이런 이석 정복술만이 이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약을 드시면 조금 증상은 완화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아직도 이석증을 뇌졸중 등 큰 병으로 오해해서 MRI와 같은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은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지긋지긋한 이석을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비타민 D, 뼈를 단단하게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건 뒤에 나오니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둘째는 환자들이 의사선생님은 치료가 잘 되었다는데 저는 여전히 어지러워요 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치료가 덜 끝났어요. 예를 들어 돌이 10,000개가 떨어졌는데 9,000개는 해결되고 1,000개가 남았어요. 이런 경우는 끝까지 치료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사의 경험이 필요하죠. 이석이 대부분 다 해결되고 조금 남아있는 경우는 눈의 움직임이 부족하니 적게 나타나니까 혹시 놓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몇 번 더 이석을 정복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유명한 시민성 어지럼입니다. 이석증이 여러 번 있으면 이석에 대한 불안, 공포가 머리에 잔존해서 우리 내신경 회로가 예민해져서 이석이 없는 약간의 자극에서도 어지럼을 느끼는 그게 그 유명한 시민성 어지럼입니다. 그래서 이석증 뒤에 이석증의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다른 어지럼의 결, 붕 떠는 느낌, 뭔가 몸이 흔들거리는 느낌의 새로운 어지럼을 둔갑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석은 아니지만 시민성 어지럼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선생님 제 친구는 홍기똥은 반나절 만에 좋아지는데 저는 왜 이래 수일 수두씩 갑니까? 이석증이 오래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떨어진 돌의 양이 수만 개가 떨어지면 한두 번에 이석 정복술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 고리 안에 떠돌아다니는 돌은 한 방에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런 팽대부에 붙어본 돌은 오래 갑니다. 즉 이거는 운입니다. 떨어진 돌이 방고리관 안에서 이동하는 돌은 쉽게 치료하지만 이런 팽대부라는 젤리 같은 기둥에 붙어보면 돌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수평 방고리관이나 혹은 이쪽 하쪽 방고리관에 들어간 돌은 수평 방고리관 안에 들어간 돌은 며칠 이내에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수직 방고리관 안에 들어가면 수주 동안 계속 어지럼으로 고생합니다. 그 특성상. 그래서 크게 떨어진 돌의 크기, 두 번째는 떨어진 돌의 위치가 팽대부에 붙었느냐 아니면 관내에 떠돌아다니냐 아니면 고리 중에서 수평 방고리관에 들어갔냐 수직에 들어갔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또 떨어진 돌의 점도입니다. 돌이 딱딱하고 쉽게 녹지 않는 돌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또 종종 외래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석증이 의심되는데 검사는 정상이에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돌이 다 좋아지고 그러면 환자들 이석이 저절로 좋아지냐 묻죠. 이석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움직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원래의 위치인 타원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혈관에는 혈액이 흐르듯이 귀 안에는 림프액이 흐르는데 떨어진 돌은 이거 림프액 안에 들어가서 녹습니다. 마치 설탕이 물에 녹듯이 비중 차이로. 그래서 딱딱하고 잘 부서지기 어려운 돌은 오래 가고 퍼석한 돌은 쉽게 녹기 때문에 바로바로 좋아집니다. 그 유명한 이석증 예방법은 뼈를 단단하게 하라. 비타민 D를 복용함으로써 이석증이 2번 이상 생기는 그룹에서 비타민 D를 먹었는 그룹과 복용하지 않는 그룹을 1년 동안 추적 조사해보여 무려 40% 정도에서 이석증이 예방되더라. 그래서 이석증 예방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햇빛과 우유에 많고. 그리고 이석증 예방에 의해서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귀에 돌이 떨어지면 계속 오른쪽은 눕지 않고 왼쪽으로만 눕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체 활동을 많이 해야만이 골다공증에도 좋고 이런 이석이 정복되고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석은 머리에 충격이 오면 많이 옵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 보고 헬멧을 서라 하는 이유는 저는 이석증 예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이 오면 돌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진탕이나 머리 충격을 방지해야 되고 각종 뇌의 질환들, 메니에르병이나 전정신경 뒤에 이석이 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뼈를 단단하게 하라. 바이타민 D를 복용하라는 거죠. 이런 바이타민 D가 많은 음식은 이런 지방이 많은 연어, 고등어, 표고버섯, 밀크, 계란, 햇빛, 치즈. 햇빛이 제일 좋습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한 30분만 쬐우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뼈가 단단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 위험한 뇌졸중. 뇌졸중이란 크게 잘 아시죠? 혈관이 막히는 거와 혈관이 터지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점점 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많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중풍과 이렇게 터지는 중풍인데 중요한 거는 어지럼증 환자에서 혈관성 어지럼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어지럼의 지속 시간이 24시간 이내에 사라지느냐 아니면은 하루 이상 지속하느냐. 보통 24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는 일과성 뇌혈증, 이게 그 유명한 미니 뇌졸중입니다.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뇌경색이라 합니다. 두 번째, 어지럼증 단독으로만 오느냐 다른 신경적 증상, 말이 어둔하고 팔다리가 마비되고 한쪽 감각이 문제가 있는 게 같이 오느냐. 세 번째는 MRI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를 쳤는 24시간 이내에 소실되고 어지럼증만 단독으로 오고 MRI가 정상인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진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MRI 이상이 없으면 마음을 놓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MRI 이상이 없어도 충분히 어지럼증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니 뇌졸중입니다. 미니란 말은 그 어지럼 외에 다른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지럼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이내 소실, 24시간 이내지만 적어도
수십 분 이내에 소실되면서 어지럼의 결은 두 가지입니다.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 혹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넘어지는 심한 자세의 불균형, 이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어지럼 증상 외에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므로 해서 수분 이내에 좋아지니까 뭐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의 빨간불인데, 이런 경우는 아무 어떤 기저질환이 없이 오는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 노년층,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과 같은 혈관을 녹슬게 하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수도꼭지에 녹슬면 물 안 나오고 혈관에 녹슬면 피 안 나옵니다. 혈관에 녹슬게 하는 주범은 고혈압, 당뇨, 담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조절하면 뇌졸중 대부분 방지됩니다. 그래서 사실 뇌졸중 예방 그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여기에 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빨간불이죠. 이런 일가성 뇌혈증 후에 뇌경색이 오는 예를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고혈압, 당뇨가 있고 흡연이 있는, 쉽게 말해 수도꼭지에 녹슬게 하는 혈관에 녹슬는 주범 3개가 있는 75세 남자. 3주 전 식사 도중 갑자기, 여기서 식사 도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어지럼의 발생 상황이 머리의 움직임, 눕고 일어나는 머리 움직임이 있을 때 생기냐, 머리 움직임이 없을 때 생기냐. 식사 도중은 머리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어지럼의 결,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 현운이죠. 지속 시간 5분, 수분 이내에 좋아지죠. 좋아지니까 뭐 큰일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다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동일한 어지럼이 10분, 또 한 번 더 몸이 3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이분은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렇게 소뇌와 숨골의 뇌경색, 하얀 부위가 뇌경색입니다. 그리고 혈관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소뇌와 숨골로 가는 혈관이 하얀 색깔이 정상적인 혈관 굵기인데 여기는 좁아졌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한 90% 좁아진 거예요. 협착. 그래서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혈관 위험인자 3개,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심장병,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는 분들에서 갑자기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이 있다. 이런 경우에 뇌졸중의 가능성이 5.5배 높습니다. 5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일가성 뇌혈증 단계 병원에 응급으로 오시면 치명적인 뇌경색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가성 뇌혈증 후에 3개월 이내에 한 10에서 20% 정도 뇌경색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 일가성 뇌혈증 있고 2, 3주 이내. 그래서 이런 일가성 뇌혈증 있고 2주 이내가 위험하니까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성 어지럼을 시사하는 소견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노년층, 우리가 뭐 나이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수정 가능한 게 고혈압, 당뇨. 고혈압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90년도 후반에 특정 약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노바스크라는 혈관 약이 나오고, 2000년 초에 그 ACAR이라는 획기적인 올메텍이라는 약이 나오고부터 해서 고혈압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뇌졸중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고혈압의 50%, 심장 비대의 거의 50%가 뇌경색의 50%, 고혈압, 심장 비대의 50%가 고혈압입니다. 여기서 고혈압에 당뇨에 흡연을 한다면은 혈관을 아주 괴롭히는 거죠. 혈관을 못 살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항상 착각하는 거죠. 내가 건강한 거로. 그래서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이 흡연을 하는 경우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이 담배를 피우면 쌍극입니다. 쌍극, 그거는. 그래서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혈관성 어지럼증 환자 시사소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 즉 이석증처럼 자고 일어나고 고개 숙이는 중력 방향에 대해서 머리 움직임이 없을 때 발생할 때는 반드시 혈관성 어지럼을 의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벼락두통. 정말 살다 이렇게 아픈 건 처음 봤다.
여기 보이죠? 벼락이 뭐 수십 분에 걸쳐 치는 거 없죠? 갑자기 전격적으로 1분 이내에 두통이 최고 정점을 찍는 두통이 오는 경우. 그러면서 어지럼이 오는 경우. 세 번째는 하루 혹은 이틀 지나도 어지럼이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 네 번째가 앞에 말했는 미니 뇌졸중 5분, 10분 정도 어지럼이 정상이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어지럼증은 별로 없는데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심한 자세의 불균형, 누가 미는 것처럼 넘어지는 심한 실조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두 번째 경우 좀 말씀드리면, 두 번째 경우에는 혈관에 어떤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 박리, 혈관이 찢어지죠. 간혹가다 젊은 분들이 목 쪽에 좀 지압을 하고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어떤 목을 만지다가 척추동맥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찢어지면 심한 통증이 목과 후두부에 있으면서 어지럼이 오는 경우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는 건강한 젊은 분에서, 꼭 건강한 젊은 분만 온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혈관벽이 찢어져서 오는 혈관 박리는 심한 통증과 함께, 거의 벼락두통의 심한 통증과 함께 어지럼이 오는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머리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어지럼, 심한 두통, 그 두통이 1, 2분 이내에 정점을 찍는 두통, 하루 이틀 지나도 호전이 없는 경우, 네 번째는 미니 뇌졸중처럼 정상이 5분, 10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마지막에는 어지럼증은 조금 덜한데 서 있을 수 없을 만한 심한 자세의 불균형,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어지럼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 이것은 혈관성 어지럼의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비욘딩 구독자분은 많이 아시고 또 많은 의학적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데, 본인이 많이 이석증과 혈관성 어지럼을 알면은 병원에 빨리 올 수 있고, 그러면 의사에게 진단율이 높고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하면 환자들한테 이런 잘 설명하고 환자한테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물론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겠죠. 의학적인 단어들을 충분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서 환자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그것이 저희 같은 의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고, 그것이 저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겁니다. 자, 기중풍. 기중풍은 용어는 제가 처음으로 썼는데, 우리 귀로 가는 혈관이 막힙니다. 이 귀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증, 귀가 안 들립니다. 자, 청력이 저하되고 난청이죠. 어지럼이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비인후과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맞습니다. 귀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MRI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 MRI는 귀를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는 머리 사진은 우리 머리를 보는 거지, 뇌를 보는 거지, 귀는 보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물론 77세 남자 고혈압 당뇨 있었죠. 이 상태에서 이틀 뒤에 말이 어둔하고 좌측 감각 저하로 해서 중풍이 왔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세 드신 고혈압, 당뇨, 혈관에 녹서는 주범이 있는 분들에서 갑자기 난청, 귀가 들리지 않고 어지러우면 그거는 머리 중풍의 예고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 귀로 가는 혈관과 머리로 가는 혈관은 하나의 혈관에서 나누어 나옵니다. 즉 하나의 혈관에서 분지돼서 귀로 가는 혈관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머리 나오는 혈관이 나오기 때문에, 귀로 가는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모혈관인 귀와 머리를 지배하는 혈관, 이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다는 거고, 이것은 머리 중풍의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비록 첫날에 귀가 어둡고 어지러울 때는 그 병변은 귀에 있지만, 그 원인이 혈액순환 장애이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 중풍, 뇌 중풍을 시사하는 예고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학에 있을 때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서 학계에서 인어이어 임팍션, 뇌경색 후에 뇌경색이 오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건 좀 우스꽝소리지만 이 모 회사, 정권회사 예전에 자기들 잘 나갈 때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지럼하는 의사들은 절대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첫날에 MRI 정상이니까. MRI 정상이 없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전공의들, 젊은 세대들은 어떤 사진, 영상으로 진단에 다 하려고 하지만,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통해서
병력 정치와 식이학적 진찰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의사의 고유한 역할인 진찰과 물어보는 병력 정치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 의사가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정말 바이블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MRI나 CT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의사의 진단에 보조적인 도움이 주는 거지 MRI가 결정적인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의사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진단이 안 되는데 MRI가 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정근 회사가 별로 뭐 그렇게 시세가 좋지 않아서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라는 말에 적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그 홈페이지에 나왔는데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되지 않고, 환자분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첫날에 MR이 정상이지만 어떤 경우는 다시 뇌졸중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소뇌입니다. 소뇌에 아주 조그마한 뇌경색이 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지럼증 외에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간혹 혹시 귀질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뇌에 오는 뇌경색, 특히 이런 아주 타이니한 스몰 사이즈의 뇌경색은 간혹 가다가 첫날 MR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럼증 환자에서 첫 번째 MRI, 이 첫 번째 기준은 정상인과 48시간 이내에 찍은 경우에 무려 20%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정상이라 하면 환자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지만 실제 정상이 아닙니다. 왜? 너무나 작은 뇌경색이라서 슬라이드에 안 잡히는 거 MRI에. 그래서 필요하면 반드시 한 번 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MR을 한 번 찍어서 이상이 없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건 의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추적 MRI를 해야 되고, 이런 소뇌에 오는 조그마한 뇌경색은 동맥경화로 오는 경우가 50%지만 나머지 50%는 심장에서 옵니다. 심장 세동 같은 부정맥. 그러면 심장에서 피떡지가 형성되면 이것이 혈관 타고 머리에 올라가는데, 다음에는 큰 혈관이 막히면 생명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조그마한 뇌경색을 하더라도 그 원인이 심방세동 같은 엄청나게 무서운 부정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평가를 해야 되고, 첫날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혈관성 어지럼 환자에게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어지럼증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환자들이 간혹 가서 선생님 저 중풍 안 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나이는 거꾸로 먹을 수 없고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 그리고 심장병, 요것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담배 반드시 금연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혈관성 어지럼증에서 중요한 것은 5분, 10분 이내에 좋아지는 미니 뇌졸중인 경우에 뭐 큰일 없다, 별거 없다, 5분 이내에 좋아지니까 라고 생각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응급실 타고, 아니 응급실로 119.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뭐 애들한테 전화하고 화장하고 콜택시 부르고 그럴 시간 여유 없습니다. 응급실 방문을 바로 하셔서 최근에 약이 좋아서 약물 치료나 아니면은 이런 확장술도 있습니다. 스텐트.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지럼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지럼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공감, 경청의 자세, 그거의 출발은 병력 청취, 그리고 검사에 대한 것은 의사의 머릿속에 재평가된 의사의 판단을 가지고 검사는 하나의 그것을 보조하는 툴인 거지 검사를 가지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어지럼은 응급적인 어지럼이니까 혈관을 좀먹게 하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심장병 반드시 철저히 치료하시고, 고혈압 치료하는 또 좋은 방법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흔히 체중 5kg 줄이고 염분 50% 적게 먹으면 혈압이 5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염분 50% 적게 먹는 방법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간단한 방법은 집에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음식에는 국물에 염분이 많습니다. 젓가락만 사용하면은 국을 먹지 않으면, 같은 개념으로 라면,
짜장면 같은 중국 음식 먹지 않으면 염분을 50% 적게 먹고 그래 하면은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관리 매우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어지럼증 없는 세상을 위하여 더 많은 환자에게 저희 조그마한 재능을 나누고자 바깥 세상에 나와서 어지럼 전문 클리닉을 차리면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한 50개 이상의 좋은 어지럼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는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건강 유익한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한 10분 정도 우리 실시간으로 들어온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어지럼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된 적이 있는데 최근 며칠 밤잠을 못 자고 어지럼 증상이 생겼다. 불면증이 이석증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 이석증 완치의 개념이 없느냐. 예.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증은 완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석은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건 맞고, 그러나 평생을 안고 간다는 말이 그러면 늘 내가 평생 이석이 생기냐. 그렇지 않죠. 비타민 D 공급을 하면은 40% 이상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석증은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5가지 이석이 생기는 동작만 이해를 하면은 바로 병원에 올 수 있습니다. 불면증 자체가 이석증 재발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석증이 잠을 못 자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몸이 피곤하면은 이석증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불면증 자체가 이석증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이렇게는 추정할 수 있겠죠. 불면증이 있고 아마 생활에 어떤 활동이 적어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면 어떤 그 뼈에 대한 칼슘에 대한 어떤 그런 생성과 흡수의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인해서 좀 지장을 받고 그러면 골다공증이 잘 생기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경직성 내성마비로 어지러울 수가 있나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어지럼의 결이 어떠냐를 물어봐야 되지만, 어지럼은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어디 있어도 어지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늘 어지럼은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고,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지럼증은 나와 늘 주변에 머물고 있는 나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직성 내성 마비도 어지럼이 올 수 있지만 그 어지럼의 결이 아마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은 아닐 거로 생각하고, 조금 더 상세한 어지럼에 대한 발생 상황 유형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연예인이 룸으로 가졌어요. 예. 아마 첫 번째 질문하고 유사한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석증이 생길 수 있느냐? 아직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거에 중요한 것은 시민성 어지럼입니다. 다음 28일에 제가 강의하는 현대인의 마음의 병인 심리적인 측면의 어지럼은 그 선행인자가 그런 급성 스트레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석증은 아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석이 몸에 원래 있는 건데 위치가 다른 곳에 예, 맞습니다. 원래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 모양의 타원낭이 있습니다. 귀 안에 박혀있는 돌인데 거기 다른 곳이 어딥니까? 세방고리관이죠. 그 고리관 가서 그 안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신경을 깔짝깔짝 건드려 생기는 게 이석증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목을 만지다 혈관이 찢어진다. 물론 목 만지다 다 찢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에 목을 돌리다 보면은 척추 동맥 같은데 찢어져서 혈관에 피가 고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목을 만진다는 것도 강도와 횟수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혈관이 찢어질 수 있는 방법, 특히 젊은 사람들에서 갑자기 심한 후두부 통증과 함께 어지럼이 오면은 반드시 며칠 전에 혹시 지압받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지인이 두통이 심해서 본인은 위험이나 몸살, 예,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래 말합니다.
편두통 환자들이 주로 경험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대부분 내시경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 많은 내과 의사들은 신경과에 가보세요라고 하는 말이 편두통 자체가 두통에 국한된 병이 아니고 소화기 증상, 오심, 구토가 있습니다. 또한 편두통은 앞에도 제가 말했지만 어지럼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도 편두통이라고요? 라는 질문하는 이유가 많은 환자들이 편두통을 두통에 국한된 병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편두통은 소화기 증상인 오심, 구토,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또한 어지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지인이 30, 40대, 40, 50대 젊은 특히 여성이면은 반복적인 두통과 어지럼은 거의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정확한 진단만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80세 어머니는 5분 거리 차를 타도 멀미가 너무 심합니다. 예, 멀미. 저분은 아마 80세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멀미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멀미도 편두통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소견이지만 그 30, 40대 두통이 어떤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고, 멀미를 예방하는 방법은 멀미의 기전은 이렇습니다. 자, 멀미하는 분들 이래 말합니다. 제가 운전하면 멀미 안 생겨요. 근데 뒷좌석에 타서 신문 보면 멀미가 지팡이 생겨요. 그 말은 멀미라는 거는 차가 이동하면서 우리 시각 정보는 멀미 환자에서 뒷좌석에 타서 앞에 있는 신문을 본다는 거는 우리 시각 정보가 알려주는 거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차가 앞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귀에서 오는 전정신보는 움직이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서는 혼동이 오죠. 귀에서 올라오는 정보는 내가 움직임을 느끼고 있는데 시각 정보에서는 움직이지 않다고 말하니까 우리 머리에서 이거 뭐지? 왜 이리 헷갈려? 라고 해서 나타나는 게 멀미이기 때문에 멀미가 심한 분들 해결 방법은 본인이 운전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멀리 움직이는 물체를 보세요. 그러면 시각 정보도 움직임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좌석에서 차 타고 신문 보지 마시고 만약에 조수석에 타면 창문을 열고 멀리 구름을 보든지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게 멀미 예방법입니다. 예. 어지럼이 예. 단순 어지럼이 아니라 뇌졸중의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증상. 예, 뇌졸중의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증상 제가 앞에 강조했습니다. 노년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런 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지럼의 결,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 두 번째,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자세의 불균형, 두 개 중에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수분 4시간 지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혹은 5분, 10분 이내에 어지럼증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경우, 이것은 혈관성 어지럼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저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또 어지럼의 결이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인지, 그리고 어지럼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지럼이 머리 움직임, 이석증처럼 이렇게 머리 움직임이 있을 때 생기느냐, 아니면 머리 움직임이 없을 때 생기느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 어지럼, 예, 아깨고 이석증하고 집주증 관계는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졸중이라면 커피 마셔도 됩니까? 커피하고 뇌졸중 관계는 없습니다. 몇 초간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제 몸도 약간 흔들린다. 중심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 머리와 관련된 저분의 나이와 실제 그 기저질환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지만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있었다. 그리고 넘어지지는 않았다. 이후에 어지럼이 없다. 만일 그 노년층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런 요인이 있은 상태에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머리 움직임이 없는 서 있을 때 생겼다면은,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한다면은 이것은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 있는 거라는 거는 머리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었고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거는 주위가 돌아가는 현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번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머리와 관련된 어지럼 대표적인 게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장시간에 우리 비욘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 가장 흔한 어지럼증, 가장 위험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서
참 저로서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8일 9시 다시 이 자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